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 이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 만든 2026학년도 대입전형 미리 보기 프리뷰라는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되게 알기 쉽고 빠르게 좀 입시 전형들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포털 사이트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 미리 보기 프리뷰라는 그 내용을 검색하시면 정말 쉽게 이 자료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전형은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전형들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요, 이 수시와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시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그리고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제외해서 좀 일반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은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되고요. 정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전형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입니다. 각각의 전형들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이미 입시를 치러보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좀 N수생이라든지 입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경험해본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기준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시를 처음 겪는 분들의 경우는 저 입시는 이쌤 채널에 들어오셔서 전형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성적, 보통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들마다 환산값을 냅니다. 그럼 이 환산값을 기준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할 수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수시를 6가지 전형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정권역 학교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겠죠. 보통 이 안정권역 학교를 넣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그 학교의 환산값을 뽑으면 똑같은 내신 등급이 2.0이더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2.0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2.3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들의 그런 반영 그런 교과에 따라서 내가 2.0이지만 1점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산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통 희망하는 학교들의 경우, 좀 상위권 학교들의 경우는요, 이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수능을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한 과목만 보는 경우도 있고, 2과목 보는 경우도 있고, 3과목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2과목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했을 때 보통 영어랑 탐구를 기준으로 최저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고 좀 등급 형성하기가 편한 과목들이 영어랑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 이 내신 환산 점수와 더불어 최저가 있다라고 하면 최저는 몇 개를 좀 이렇게 가져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수능도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해 수능이 불수능인지 물수능인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최저 충족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기준치를 잡으면 보통 한 50%에서 한 70% 정도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가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교과 전형 활용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오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수능 공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2024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이제
학생들 수시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도 다 마감을 쳤는데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전에 이제 컨설팅 받을 때는 선생님 저 최저는 당연히 맞춰요. 왜냐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아이들이 최저 맞출지를 좀 판단을 하고 6, 9월달 점수가 좀 약했던 친구들은 그 해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저는 맞출 수 있어요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도요 이 최저를 못 맞춰서 안정권역으로 설정해 놓은 학교들이 좀 이렇게 불합격한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안정권역으로 내가 웬만하면 최저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날아간다라고 하면 남은 학교들은 보통 상향이라든지 좀 높이 던진 좀 적정 라인의 학교들로 좀 세팅이 돼 있었겠죠. 그럼 그 학교들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러면 입시가 굉장히 불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시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춰서 이 안정권역이 날아가서 수시를 다 떨어졌을 텐데 그 최저를 못 맞춘 나의 수능 점수로 정시 전형에 간다라 했을 때도 아무래도 나의 기준치보다 더 못 미치는 대학 라인이 정시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를 좀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능 공부 병행해 주셔야 되고 불수능이 나오더라도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학교 레벨을 좀 낮춰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 라인으로 형성해야 되고 그 학교가 설령 내 내신 성적보다 좀 입결이 낮은 학교더라도 내가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까라는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때 보통 저 이쌤이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5번, 6번 카드 그러니까 6장 중에 한 2장 정도는 내가 최저를 맞춰서 지원했을 때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점수가 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는 그런 전형이라고 하면 그 전형은 결국에 내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을 상향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생기부가 좀 좋지 않거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교과 6개로 좀 써야 되는 경우에는 교과로도 좀 던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 수준보다 이 최저 기준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느낌을 가진 그런 학교랑 전공 이런 부분들 전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상향으로 좀 설정을 해놓는다면 최저를 맞췄을 때 결국에 그 학교 수준보다 지원자들이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내가 돌고 돌아서 문 닫고 추가 합격을 받고 합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경우면 교과를 상향으로 던질 때 뭐 모집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해보면서 전략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런 학교들이 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본다면 보통 서울권역의 중하위권 학교들부터 뭐 경기권 지역에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 100으로 오로지 내신 성적 100으로 학생들 선발하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교과 성적 100%, 이 내신 성적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위에서 눌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통 일반고를 다녀. 근데 우리 학교 수준이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수준 때문에 내신 성적 자체가 되게 높게 잡혔던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이 열심히 했었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뭐 4, 5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원래 본인이 가진 내신 성적으로는 인서울 중위권 이상의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준비를 해도 본인들 그런 상황이랑 수준에 비해서 이 최저 기준에 충족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4번, 5번 카드를 교과 전형에 최저 있는 카드를 썼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6번 카드에는 최저가 없이 무조건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전형으로 보통 활용하는 전형들이 이 내신 성적 100%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런 대학들의 전형들을 활용해서 6번을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본인들이 쓴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에서 뭐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6번에서도 뺑뺑뺑 돌 텐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그냥 6번에 걸려서 안 빠져준다면 내가 이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 100으로 가는 되게 간당간당하게 점수를 설정해서 교과를 세팅을 했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형을 활용할 때는 점수 설정에 있어서 좀 아슬아슬하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점수를 좀 여유를 갖고 지원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있냐 없냐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이 비교과 영역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비교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출결만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출결을 점수화시켜서 이 내신 성적이랑 합쳐서 점수를 내는 학교들이 있고요. 생활기록부의 서류에 어떠한 영역을 정성평가된 점수로 합산시켜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평가 방식이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를 하는데 먼저 출결이 점수화되는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사실상 출결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보통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서울권이나 경기권역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출결이 정말 엉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결이 점수화 되더라도 사실 교과 점수가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그 출결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출결 환산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출결이 점수화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비교과 영역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경희대의 경우는 교과 종합 평가 방식으로 30%를 점수화시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올해 10%를 서류 평가해서 점수화시키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학생들의 그런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전공성이 좀 결정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뭐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보면 정성평가 영역이 뭐 교과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뭐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으로 보고 뭐 출결 사항을 뭐 학업 충실성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전형 분석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 거거든요. 근데 학교들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과가 서류가 평가되는데 뭐 사실상 크게 이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교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똑같이 서류가 반영이 되더라도 학교의 상황, 그리고 지원자들의 상황, 그리고 전형들이 요즘은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여러 개 설정을 해놔서 뭐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면 뭐 종합 전형의 어떤 전형은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학들이 구분해 놓는 전형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 비교과, 이 서류,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게 크게 이게 정말 점수, 이게 합격의 당락에 정말 중요하게 결정을 되는가, 또는 그냥 형식상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 이쌤이 앞으로 대학별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 학교들이 이러한 서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지를 저 이쌤이 여러 이제 대학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신 성적에서 비교과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출결을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또는 생활기록부가 뭐 정성평가된 점수로 해서 이렇게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구나. 근데 이러한 학교들이 좀 상위권 학교들이 좀 형성돼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보통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어서 교과 면접
면접이라고 불리는데 수도권 대학에 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학교별로 그 면접을 보는 스타일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면 그동안 그 대학에서 면접들, 이 교과 면접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출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입학처 사이트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준비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고교별 추천 인원, 학교장 추천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 해당 전형에 지원할 때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지 그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은 받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 명단에만 내 이름을 올리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아이들 그냥 지원 그 명단 올릴 때 있어서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이렇게 고려대학교 고교별 12명 이내 그리고 뭐 서강대학교 고교별 2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보통 학교들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순위를 매겨서 추천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학교가 보통 합격 컷이 1점대여야지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기준에 있어서 인원이 뭐 20명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이 추천 인원에 있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해당 대학교가 아이들의 내신 컷이 뭐 예를 들어서 2점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추천 인원이 뭐 10명이다. 또는 뭐 8명이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 전형, 그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 카드로 인해서도 내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추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학교들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이 추천 인원 명단들을 좀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되게 인원이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추천 카드를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되게 적은 학교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추천 인원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본인들의 그런 입시 전략을 좀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께 저 이쌤이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뭐 평가 방식이라든지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뭐 선발 뭐 예를 들어서 평가 방식이나 어떤 학생들이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쌤의 이제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2026학년도 이 대학들이 입시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보통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에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을 뭐 5배수라든지 4배수 또는 3배수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면접 때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신뢰도 검증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한 내용, 그런 뭐 생활기록부의 주제, 뭐 세특,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그 전공이라든지 대학에서 좀 교과적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사실상 면접은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 이쌤이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도 학생들 거의 그 적중률이 거의 진짜 90% 이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생활기록부에서 면접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시키면 당연히 면접에서 적중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활기록부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답안지가 나의 생기부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1단계에서 내가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 이쌤이 단언컨대 딱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교과 성적,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교과 성적이 완전히 박살나 있고 깨져 있는데 뭐 1단계에서 정말 운이 좋게 합격하거나 이런 경우는 특히나 요즘 입시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쌤 뭐 저거 아는 형이 뭐 작년에 뭐 성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1단계 합격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생활기록부에서 뭐 특수한 그런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먼저 성적 관리 그리고 성적 지표에 맞춰서 대학 라인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없이 생활기록부만 10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유형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방식 자체가 그냥 서류 평가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그 대학에 좀 합격할 수 있는 성적과 서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크게 뭐 면접이 있든 면접이 없든 그 학교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학교들이 좀 문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유형이 두 개인 거야, 그 학교가. 그래서 하나는 서류형으로 해서 학생들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하나는 면접형으로 해서 그냥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면접이 있는 전형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이 대학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서류형이고 하나는 면접형인데 어디에 지원하면 좋지? 보통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보통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서류형에는 학업 역량을 좀 중심으로 비중값을 높여놨고 그리고 면접형에는 좀 이런 학생들의 전공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계열적 합에 대한 그런 비중값을 좀 높여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학교들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좀 전공 중심으로 생활기록부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뭐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좀 약간 전공성은 약한데 교과 성적이 좀 단단하게 생기부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좀 서류형 중심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면접에 정말 자신이 없어. 나 면접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학종 준비는 했어. 그러면 면접이 없는 전형을 좀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나를 좀 보여줘서 점수를 더해서 좀 진행하게 되면은 면접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생각하면 면접형에 지원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저 이쌤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보통 아무래도 본인을 그 대학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좀 큽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이 면접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의 그런 점수라든지 서류의 그런 좀 약간 가능성들이 이런 면접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더 저는 기준값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류 100으로 좀 지원했을 때 당장 최초합은 아닐 수 있어도 충원까지 본다라면 되게 좀 행복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판단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최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N수생이라든지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본인이 정시까지 나는 비중값을 좀 가져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수시원서에서 논술을 활용해서 뭐 6논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 논술은요, 내가 지원한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해서 운 좋으면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최저를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왜? 정시 파이터인데 정시 파이터면 수능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잘 나온 수능 점수면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학생들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능 점수라든지 목표 등급이 있는데 뭐 너무 높은 최저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대학 라인으로 저는 수능 점수 잘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은 최저를 못 맞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의 대학 점수에서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는 컨디션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 이 최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지원하는 대학이 논술 유형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으로 논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본인이 뭐 논술에 그런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당연히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합격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그런 본인들의 논술 시험의 답안지들이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발하는 그런 확률에 있어서 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논술적 역량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본인이 논술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했을 때 좀 지원해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학교들의 논술 전형이 최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허수들을 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들의 그런 원서 전략을 좀 형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 논술에서 이렇게 생활기록부 본인들의 내신 성적이 좀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성적 자체가 정말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내신 성적이 크게 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논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합격의 지표값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러한 이유로 논술 준비에 좀 몰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의 경우는 여기에만 내가 지금 원서 전략을 그냥 비중값을 높여버리면 떨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 해 입시 전략이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활용한다면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차후에 전형들을 좀 활용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서 전략 좀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에 따라서 또 입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다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내가 논술과 관련돼서 뭔가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무래도 논술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에서도 모의 논술 프로그램을 지금 열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처라든지 또는 본인들의 고등학교에서 모의 논술이 예를 들어서 열린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논술적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정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정시는 여러분들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본인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제 표준 점수랑 백분위랑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점수를 각각의 학교들의 수능 반영 영역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들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백분위를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거기에 환산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환산값이 내가 지원한 대학에 좀 합격할 수 있는지 불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판단하셔서 보통 군을 세 군으로 나뉘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 그리고 군 외 모집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본인이 상, 중, 하, 상향, 적정, 안정을 좀 나눠서 본인이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수 환산값에 의해서 이렇게 쭉 최초합 나오고 예비번호 나와서 합격, 불합격이 좀 결정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에선 뭐냐면 이 정시 전형에선 수능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교를 가기 위해선 이 국수영탐의 밸런스가 다 잘 나와야지 아무래도 환산값 자체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좀 고르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세 과목만 공부하겠다 또는 내가 4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과목이 미끄러졌다라고 한다면 학교들마다 아무래도 좀 3과목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나 좀 비중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그런 대학
또는 불리한 대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그 원서 쓸 때, 이 정시 원서 쓸 때는 어차피 성적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당일까지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전형에 대한 것보다는 본인의 수능 점수에 있어서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6학년도 대입을 빠르고 알기 쉽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